우리 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별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평을 예비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부평을은 GM 부평공장과 수출공단이 자리에 있어서 부평은 물론이고 인천 경제를 좌우하는 지역인데요. 보다 나은 부평을 위해서 어떤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갖고 총선에 나서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토론 초청 대상 기준을 준용해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부평을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18대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을 해서 4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4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난 10년 동안 부평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를 앞으로 또 4선이 돼서 완성하는 것이 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신 만큼 누구보다도 지역에 대해서 부평을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후보가 생각하는 부평을의 현안은 뭔가요? 다 아시겠지만 부평은 55만 명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좁은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녹지대라든지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미군 기지 캠프마켓을 저희가 반환받는 것이 중요했고 이것이 앞으로 부평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일이었는데 작년 연말에 이제 드디어 캠프마켓이 우리 주민들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6만 평에 되는 우리 이 캠프마켓 그리고 부영공원, 부평공원을 이으면 이것만 해도 한 25만 평의 거대한 이런 공원을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현실로 됐고요. 이제 이 안에다가 무엇을 잘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평 상곡동에 있는 제3보급단 거기도 한 26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국방위원으로 있으면서 이전하기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고 네. 이것도 지금 목표는 23년도에는 완전히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공원과 공공시설들을 지금 앞으로 이제 유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평은 이렇게 뭐 뉴욕의 그 센트럴 파크나 런던의 하이드 파크와 같은 것들을 모델로 해서 좀 거대한 그 숲이 있고 또 그 문화, 예술, 체육 우리 부평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앞으로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어떤 도심의 공원을 만드는 그런 비전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잘 추진해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인식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현안과 맞닿아 있는 주요 공약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캠프마켓에는 지금 현재 이제 미군들이 쓰고 있는 건물이 썼던 건물이 130개 정도 됩니다. 네. 그것을 아마 1차적으로는 아주 낡거나 이제 필요가 없는 건물들을 좀 정리하고 그것은 공원으로 조성하고요. 지금 나머지 건물들 중에서는 또 뭐 문화재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들도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대중음악 자료실 사실 이 부평 미군 기지가 원래 우리 대중음악의 발상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약 2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대중문화 자료원 이것을 건설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천이 지금 300만 시대가 넘었는데 인천에는 예술대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대에서 예술대학을 지금 미군기지 내로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대중음악 고등학교 이것도 지금
이 공원 안에 유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어떤 이제 그 기본 시설들이 좀 들어오고 그래서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부평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아마 27대 1의 경쟁을 뚫고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약 200억 정도를 5년 동안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주어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의 공간 또 그리고 어떤 체육 시설 이런 데를 대규모로 확충하는 이런 과제들을 앞으로 해내야 됩니다. 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경제 공약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평을은 아무래도 한국 GM이 부평 공장을 빼놓을 수가 없겠지요. 정부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GM 철수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한국 GM이 많은 진통을 겪었죠.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작년 연말과 올해 초에 한 600명 정도의 신규 직원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장이 풀 가동돼서 쥐와 막교대로 이렇게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은 작년에 한 25만 대 정도를 생산했는데 올해는 35만 대에서 한 40만 대 사이에 이렇게 생산 목표도 크게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 7, 8년 동안 너무나 많은 고생을 임직원들도 하고 지역사회 경제에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었는데 올해는 이게 많은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철수설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우리 부평과 인천의 어떤 경제의 어떤 동력으로서 한국GM이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임기 내에 가능한 사업도 있겠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공약도 있을 텐데 당선이 된다면 임기 내에는 반드시 이것만큼 해내겠다 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미군 기지나 삼부업단 이전해서 공원 조성하는 문제는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갈산동에 보면 또 우리 한전이 변전소를 지하화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전 쪽하고도 지금 2, 3년 전부터 논의를 해서 거기가 땅이 한 2만 평 정도가 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전소가 지하하게 되면 그래서 그 일부를 공원화하고 거기에다가 강남에 가면은 한전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에도 그 한전 아트센터를 짓는 것을 지금 한전과 이야기를 해서 이걸 제가 공약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삼산동에 가면 유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유수지를 이렇게 그 복개해서 그 위에다가 어떤 생활체육 시설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삼산동에 가면은 역사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박물관을 지금 캠프마켓 미군 기지 그 역사를 좀 보존하는 것과 함께 이전을 하고 그쪽은 어떤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제들을 좀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1분여 남았는데요. 후보만의 강점을 포함해서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저는 우리 부평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그리고 혁신 성장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세계 속에 어떤 경쟁력을 갖는 그런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고 또 한 번 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해왔던 많은 일들, 특히 미군 기지와 삼보급단 이거는 뭐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홍영표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15 총선 부평을 예비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강창규 예비 후보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창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으셨는데 네. 오랫동안 부평에서 털을 닦으셨습니다. 먼저 후보로서 출마의 변부터 들어볼까요? 네. 존경하는 부평구 유권자 여러분, 다가오는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간절하고 중요합니다. 4월 15일 21대 총선은 정치인의 진심과 능력, 허세를 구별해내는 심판대가 돼야 한다라고 확신을 하고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입니다. 부평 발전을 위해서 열정과 사랑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역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후보가 생각하는 부평을의 최대 현안은 뭔가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부평 경제 축인 한국 GM 생산 물량이 안정적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만이 고용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한국 GM 부평 공장의 어떤 생산 물량 증대가 가장 중요하고 1, 2 공장의 인기 차종 물량 확보가 내년도에 전무합니다. 그래서 생산 물량이 증가해야만이 곧 부평 경제가 고용 안정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GM의 인기 차종이 부평 공장에서 생산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회사 측과 노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살리는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줬어요. 네. 자, 주요 공약 3가지 정도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천동 157 공병부대 이전 부지 활용 방안인데 우리가 그 부평에는 백화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부천이나 청라로 가야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을 위한 그 관공시설과 또 시민체육 생태공원을 지금 조성을 하고 7호선 그 지역의 그 역세권 주차장을 지금 조성을 하고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그 쇼핑몰을 조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삼산동에 특구압 전자파가 완전 그 해결이 돼야만 됩니다. 주민 그 주거 및 건강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 학교 담 밑에 하고 아파트 그 베란다 쪽에 그게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 지금 암에 그 학생들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실천해 내겠다는 제 공약입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삼산동 그 농수산물 시설을 현대화해서 원스톱 그 구매 시스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9월동에 현대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가 돼 있는데 우리 그 삼산동은 지금 주차장하고 우리가 그 현대화 농수산물을 같이 그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월동보다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시한 그 공약들이 모두 경제 살리기를 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한국 GM 철수를 막아야 된다라는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네. GM 문제 네. 어떻게 풀어갈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지금 우리가 뭐 유행가처럼 나오는데 그 한국 GM 철수설이 나올 때마다 방어책 역할을 해왔던 그 산업은행 그 GM 주식 17.2%를 보유를 특별 결의 거부권이 우리가 지금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GM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서 부평 경제에 어떤 붕괴가 우려됩니다. 정부가 우리 산업은행과 조정을 통하여 특별 결의 거부권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요구하고 GM 측이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고 인기 차종을 생산하는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저 또한 소통을 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요 공약 그리고 구체적인 그 경제 공약까지 짚어봤는데요. 공약이라는 게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이 있겠고 또 임기 내 가능한 사업도 있겠죠. 당선이 된다면 임기 내에는 이것만은 반드시 해내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부평 국민들이 왜 그 부평의 발전이 더딘가라고 많이 묻습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그 실천가의 부재를 꼽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체된 우리 부평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물 경제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정치인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생을 우선 챙기면서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활기찬 우리 부평을 반드시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약을 점검해 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은 내가 강하다 하는 후보만의 강점에 대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는 힘들었던 삶의 여정 속에서 고단한 삶을 극복할 수 있었던 끈기와 또 기업 경영 또 인천광역시 의회를 8년 하고 의장을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한 그 경험을 살려서 쌓은 다양한 그 경험과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강력한 그 추진력을 살려서 부평에서 실천하는 인물이 없다는 비난의 어떤 마침표를 꼭 찍고 싶습니다. 네, 후보만의 강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힘있게 남겨주시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강창규입니다. 장기 불황과 경기 침체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모쪼록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강창규 남은 제 삶을 모든 것을 걸고 부평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곁을 끝까지 지키는 참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즉 부평의 일꾼 저 강창규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평을 미래통합당 강창규 예비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4.15 총선을 앞두고 부평, 을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의 김응호 예비 후보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찌감치 정의당 부평, 을 후보를 이제 나섰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정의당에서는 이번 총선이 정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정의당 예비 후보로서 이 출마의 변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부평 구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분들, 또 의료기관 관계자분들, 그리고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서시면서 함께 위기 극복을 하고 계시는 우리 부평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코로나 위기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해고나 일자리를 잃는 우리 시민들은 없는지 이렇게 살피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실을 민생상담 119 센터로 운영을 하면서 그 위기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촛불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치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정책 경쟁의 선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임합니다. 부평 을 지역에서 정체된 부평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교체도 부평에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후보가 생각하는 이 부평을 지역의 현안은 뭔가요? 우선 부평 지역이 정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도시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벗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현안으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는 부평과 인천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GM의 문제입니다. 지금 국민열세 8,100억이 지원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미래 발전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과연 한국 GM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인천과 부평의 경제는 같이 연관돼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 반환되지 못한 부평 미군기지 문제입니다. 물론 일부 부분 지역에 대한 오염 정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야구장 부지까지는 지금 반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빵공장을 비롯한 중심부 지역은 반환 협상조차 되어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부평 미군기지를 완전하게 반환받도록 하는 것, 그리고 깨끗하게 오염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을 잘 시행하는 것,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또한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평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평 곳곳이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구 지역에 대한 교육 균형성을 좀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짚어주신 지역의 현안과 맞닿아서 이번 총선에서 내놓을 주요 공약 이야기도 한번 해주시지요. 먼저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희는 마스크 국가 책임 공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피해 국민들에게 직접 소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가족 돌봄 육아 휴가에 대한 대책 등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1차 추경안이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추경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의당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책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평 미군기지를 인천과 수도권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부평 미군기지는 부평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삶의 브랜드 가치성을 확실히 높여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시키고, 그리고 부평 숲을 부평공원과 부영공원, 그리고 부평 미군기지를 부평 숲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거리를 조성하고, 그리고 도시농업공원을 만들면서 조금 더 우리 부평 지역의 녹지축이 형성되는 가운데 부평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GM의 문제 세 번째인데요. 한국 GM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한국 GM 철수설이 매번 돌고 있어서 우리 구민들, 인천 시민들도 불안하죠. 철수설을 잠재울 수 있는 먹튀방지법을 국회에 들어가서 꼭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에 대한 문제들, 협력업체들 문제들이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에서의 먹튀 방지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 GM의 발전 전망을 과연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전기차 등 미래차 생산 기지로 탈바꿈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GM의 발전 전망을 마련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GM 쪽의 사측의 미래발전 제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사정 같이 함께 노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유는 한국 GM이 지금 현재 인천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고용 인원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런 면에서 부평과 인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경제축, 한국 GM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미래발전 전망, 전기차 등 친환경 미래차 전략 생산 기지를 통해서 한국 GM의 발전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공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제 공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GM 부평 공장이 물론 부평 그리고 넘어서 인천 경제에서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그 운영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실런지 현실적으로 이 같은 요구가 가능한지요? 네, 일단 뭐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국 GM의 발전 전망은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난 2018년도 한국 GM 경영 위기 당시에 우리 정부는 국민 혈세 8,100억 원을 지원했거든요. 민간 기업에게. 민간 기업에게 우리의 국민 혈세를 8,100억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GM의 2대 주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은행입니다. 저는 이렇게 놓고 볼 때 충분히 저희가 개입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세먼지 기후 위기 시대에 유럽에서 EU에서는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기후 위기에.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완성 자동차 업계, 완성사 회사도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시켜 나가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 GM 사측은 한국 GM의 미래 발전 전망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역할에서 정치권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의 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 GM의 미래 발전 전망을 제시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방향도 제시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공약에 대한 점검해 봤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2분여 남았습니다.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내가 이런 점은 강하다 하는 후보만의 강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는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자신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시민의 힘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후보들은 집권 여당의 힘 혹은 제1야당의 힘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저는 시민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곳 부평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쭉 진행해온 시민운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SM을 비롯한 대형마트 규제운동을 부평 지역의 상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힘입니다. 시민들과의 소통, 그 어느 누구 후보보다 자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혁 마인드입니다. 이 개혁 마인드는 그동안 제가 인천의 진보 대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작년 인천시장 선거 때 거대 양당, 전현직 시장들과 함께 방송토론회에서 과감한 정책토론 경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충분히 개혁 마인드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교체시켜 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시지요. 네, 존경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저는 부평에서 20여 년을 살면서 부평 미군기지를 비롯한 활동들을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정체된 부평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치가 새롭게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 김응호입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의당 김응호 예비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 후보 외에도 부평을에는 민중당의 임동수 예비후보,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신지숙 예비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